자, 우리 첫 번째 순서를 열어줄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두나미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도 생겼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수중의 꽃 베타 저자 두나미스 김은서입니다. 먼저 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열대어 베타 전문서인데요. 여기서 베타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베타란 아까 보셨던 이 물고기의 이름입니다. 베타는 농어목, 등목학과 중에서도 버들붕어과에 속하는 열대어입니다. 현재는 다양하게 개량되어 견성어로 널리 퍼져 있는데요. 베타는 수중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눈길을 많이 끄는 어종입니다. 수족관에서는 물론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쩌다 이 베타라는 물고기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장을 보다가 푸른빛 베타를 한 마리 키우게 됩니다. 이 베타는 3일 만에 죽어버렸지만 이 베타와의 만남을 계기로 저는 10년간 베타를 키우게 되는데요. 물고기라면 우리 집도 엄청 많이 또 오랫동안 키웠는데?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베타 사랑은 남들보다 조금 유별났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저는 매일매일 관찰일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물은 언제 갈아주었는지, 사는 환경은 적합한지 관리일지도 쓰고요. 베타가 그려진 스티커를 가지고 싶어서 직접 제작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타 질병 치료기는 물론 그 치료기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법도 적어놨습니다. 또 제가 키우는 베타 한 마리 한 마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베타 프로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키우고 있는 베타들을 그리는 것이 재밌고 마음에 들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림도 그립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 학교에서는 동물 못 키우잖아 라는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현재 저는 저희 목장 선생님이신 루이스님의 사무실에서 베타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11월 11일에 부화한 치어들, 12월 4일에 부화한 치어들, 그리고 이 치어들의 아빠를 학교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씨몽키 아시나요? 그 씨몽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씨몽키는 아주 작은 새우인데요. 이 씨몽키를 부화시키려면 바닷물과 같은 농도로 소금물을 만들고 빛을 쬐어줘야 합니다. 베타 치어들은 너무 작아서 이 씨몽키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5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의 씨몽키를 부화시켜 하루에 3번씩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에 대한 저의 사랑은 조금 유별나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베타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얕은 자식을 찾아보고 또 직접 경험하고 겪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데 책이 없으니 정말 안타까워했고 매번 속상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책이 없다면 내가 직접 쓰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베타 전문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베타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에 관한 사소한 것부터 궁금한 것까지 베타의 모든 것이 제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 다음은 타깃 독자입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타깃 독자는 베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베타 사육사입니다. 베타 전문서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마음을 계기로 출간을 결심했기 때문에 현재 베타를 키우고 있는 사육사가 저희 첫 번째 타깃 독자입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를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잘 키우고 싶으신 분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물고기 한번 키워볼래? 라고 권유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안 돼, 물고기는 내가 키우면 다 죽어 라고 많이들 말했는데요. 맞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키우기도 어렵고 잘 죽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책에 적힌 방법대로만 키우면 절대 물고기가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미를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고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쉬운 베타는 바쁜 우리에게 최고의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샘플 원고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우선 수중의 꽃 베타는 국내 최초 열대어 베타 전문서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베타 관련 책은 미국에서 출판된 한 권밖에 없는데요. 제가 쓴 책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간된 베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자의 실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이 책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저는 오랫동안 베타를 사육해왔고 사육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모두 일지에 작성해왔습니다. 직접 경험해서 깨달은 지식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소설은 내 돈 주고 사도 5번도 안 읽고 책장에 넣어두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하지만 제 책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베타를 사육하면서 중간중간에 드는 궁금증, 또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타를 사육하는 가운데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거죠. 책의 효용 가치가 다른 책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알리는 의미로 프롤로그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타의 기본 정보, 또 분류에 따른 종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먹이는 무엇을 먹는지, 어떠한 질병들이 있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자락 부분에는 베타를 사육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과 문답을 준비해 보았고 번외편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생명을 키우는 책임자로서의 당부의 말을 드리는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제 샘플 원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샘플 원고는 베타의 수조 꾸미기 중 어느 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를 꾸민 환경을 레이아웃이라 한다. 베타의 어항은 대부분 작기 때문에 잡지에서 보는 만큼이나 화려하고 눈부시게 꾸미기 어렵다. 미관을 주요로 두지 않는다면 굳이 소품이나 수초 필요 없이 탱크항으로 해도 괜찮다. 그러나 레이아웃에 따라 수조의 분위기는 물론 베타 역시 더욱 예뻐 보인다. 아름답게 꾸민 수조 속의 베타는 빠르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일말의 휴식을 주기 충분하다. 마음에 쏙 들게 꾸민 어항을 보고 있자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작은 물속 세상만 감상하고 있기도 한다. 처음 수조를 꾸밀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막막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그랬다. 그러나 차근차근 보기에 좋은 소품이나 수초를 들이다보면 애쓰지 않아도 어느새 나만의 화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사진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샘플 원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샘플 원고는 제 책의 가장 보편적인 문맥을 따르고 있어 준비했습니다. 베타의 종류 중 색상에 따른 분류에서 골드라는 한 품종의 소개입니다. 골드, 화이트 비늘에 노란 플래티늄 광택이 씌워져 있다. 골드 농도에 따라 골드 플래티늄, 골드 24K, 라이트 골드 등 다양한 명칭이 붙는다. 골드는 레이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 레이뿐만 아니라 체형이 고르지 못한 개체가 많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골드의 개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름다운 색상 등에 꾸준히 인기가 좋으며 골드 농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이 역시 사진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베타 사진 찍기입니다. 출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진들은 모두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사진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 여름방학 전까지 카메라도 없었던 저는 움직이는 물고기를 찍는 것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 마리당 넉넉 잡아 2시간 정도는 사진 찍는 것에 열중해야 됐습니다. 글은 글대로 써야 하고 사진은 사진대로 찍어야 하니 시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베타 관련 책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제가 성장한 점도 있었을 건데요. 우선 저는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타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만 있으니 남에게 설명해주기도 어렵고 스스로 힘들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베타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이러한 지식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책을 쓰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요. 전 사실 힘든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타에 대해 직접 책을 쓰니 처음 파란 베타를 만났을 때처럼 설레고 항상 콩닥콩닥 거렸습니다. 책을 출판할 때쯤에는 내가 정말 이 베타란 생물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마음이 끌리는 주제를 선정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꾸역꾸역 쓰는 것은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꼭 마음이 끌리는 주제를 선정하여 재미있는 책 쓰기 시간을 보내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책이 설명문이고 주제 또한 흔하지 않다 보니 다른 친구들의 원고를 보면서 내 책이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적 갈등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판된 책들을 보면서 책 하나하나 나름의 가치가 있고 조금 유별난 내 책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글을 쓴다는 것은 작가 입장에서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담하지 않기를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인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길 바래요. 우리를 키우고 싶으신 분은 디나미스를 찾아와 주세요. 새로운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참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올해 이렇게 좀 전문서가 나와서 참 기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지정 독자인 우리 등불님입니다. 등불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듀나미스님의 책 수중의 꽃 베타의 지정 독자 등불입니다. 저는 작년 2학기, 즉 저희 학년이 고1일 때 듀나미스님과 룸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혀 물고기를 기르지 않았던 저는 물고기가 그냥 밥과 물만 있으면 되는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듀나미스님을 본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매일 플레어링에 먹이 주기, 물 갈아주기, 햇빛 비춰주기, 여과기 갈아주기 등 할 일을 매일매일 해내는 친구를 보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고기는 회라고 생각했던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횟감에 대해서 일기를 쓰고 일지를 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예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학기 저는 듀나미스님의 엄청난 유혹으로 시계라는 이름의 베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듀나미스님 방에 찾아가 매일 먹이도 얻고 어떻게 베타를 더 잘 키워야 하는지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물을 가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계를 위해서 어서 기숙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집에 강아지 밥도 안 주는 제가 귀찮을 때도 꼬박꼬박 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박을 다녀온 어느 날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시계가 어항에 없었습니다. 딱 밑을 내려본 순간 바짝 마른 물고기 시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박을 갔을 때 제가 밥을 안 줘서 배가 고파서 튀어올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놀란 저는 듀나미스님께 찾아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고 후에 일주일 동안 물고기를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린 저를 제 친구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시계는 아프지만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듀나미스님의 책은 단순히 책 쓰기 수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평소에 제 친구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베타를 키우고 싶거나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더할 나위 없이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듀나미스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베타에 대한 사랑을 저는 귀로 느꼈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눈으로, 가슴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랑과 열정의 대상을 향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제 친구 듀나미스 은소에게 시계와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준 데에 대한 고마움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어항 앞으로 찾아가 그들을 손수 돌보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인지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수중의 꽃 베타에 대한 추천과 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